자식의 운이 막힌 것 같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자식을 보면 부모는 먼저 무너진다. 밤늦게 돌아온 아이가 말없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순간 당신도 마음의 문을 함께 닫는다. 시험을 봐도 결과는 늘 제자리, 면접을 가도 연락은 없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데 기회는 늘 한 발짝 멀리 있다.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진다. 아이보다 더 지치고 아이보다 더 속상하고 무엇보다 더 많이 자책하게 된다. 혹시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내가 뭔가 더 해줘야 하는 걸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당신은 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애쓰는지, 울며 잠든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아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말한다. 노력이 부족했겠지. 재능이 없는 거야. 그 말 앞에 부모는 할 말을 잃는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결코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부모만은 예외다. 자식의 고통은 부모에게 전염되고 자식의 좌절은 부모의 잠을 앗아간다. 그는 또 말했다. 삶은 불공평하다. 그것이 진리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오해를 풀어주는 말이기도 하다. 누구나 자신의 때가 있다. 누구나 각자의 흐름과 호흡이 있다. 지금은 막혀 보이지만 그 길이 아예 막힌 건 아닐 수 있다. 강물도 막히면 방향을 튼다. 바람도 벽을 만나면 위로 올라간다. 당신 자식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엔 고통이 전부인 것 같아도 사실은 커다란 전환을 위한 침묵일 수 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만든다. 그러니 너무 다그치지 마라. 너무 빨리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지금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응원은 너 괜찮아.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이다. 운이 막혀 있을 때 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건 세상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실망이다. 그러니 믿어줘야 한다. 말없이 곁에 있어줘야 한다. 당신의 그 말 없는 믿음이 세상이 막아선 벽 앞에서 아이에게 단 하나의 출구가 될 수 있다. 운이 트이는 건 특별한 순간이 아니다. 그건 대체로 조금은 늦게, 조금은 우회해서, 조금은 조용하게 찾아온다. 그 조용한 기적이 당신 아이의 가슴에 도착할 때까지 부디 흔들리지 마라. 부모의 진심은 시간을 건너 운명을 움직인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생이란 불가해한 흐름 속에서 단 하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끝까지 남는 사람이다. 그리고 부모는 끝까지 남는 유일한 존재다. 그 사랑은 결국 막힌 운도 움직인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당신을 덮친다. 나는 괜찮은데 왜 내 삶은 이토록 버거울까? 돈도 벌었고 자식도 다 키웠고 이제야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겁고 하루하루가 덜컥거린다. 희한하게도 인생은 늘 한 박자 늦게 더 무거운 걸 안겨준다. 왜일까? 정말 왜일까? 그 해답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바깥을 향해 묻는다. 남편이 문제일까? 아내 때문일까? 직장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내가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보고 사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들이 향하는 곳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생의 대부분은 고통이다. 행복이란 고통이 멈춘 짧은 순간을 그렇게 부를 뿐이다.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정말 당신은 지금 편해지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행복을 쫓고 있는 것인가? 행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다. 사라지기 쉽고 오해하기 쉽고 지나치기 쉽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오히려 행복이란 단어부터 머릿속에서 없애야 한다. 그 순간 당신은 편해진다. 고통은 줄이는 것이지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어딨나? 짠물은 마실수록 더 갈증을 부른다. 우리는 어쩌면 행복이라는 바닷물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덜어내는 삶을 말한다.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살아도 삶이 편해지지 않는 이유. 가끔 그런 날이 있다. 분명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인생이 왜 이토록 팍팍한지 모르겠는 날. 돈도 조금은 벌었고 애들도 커서 내 손을 떠났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몸은 점점 무겁다. 이 정도면 좀 편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희한하게도 삶은 늘 한숨 한 줄 앞서 있다. 왜일까? 정말 왜일까? 남들과 다른 인생, 그게 실패인가요? 어느 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말했다. 넌 옛날부터 뭔가 달랐어. 남들처럼 안정된 길을 택하지 않았잖아. 순간 멈칫했다. 그 말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웃어 넘겼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켠이 시큰했다. 그래서 실패한 걸까? 남들과 다른 선택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 삶이 초라해 보인다는 이유로 나는 실패한 인생인 걸까? 중년이 되면 삶을 다시 계산하게 된다. 수십 년을 달려오고 나면 이게 과연 잘 살아온 인생인지 자문하게 된다. 가끔은 비교의 바람이 세차게 분다. 그 바람은 나도 모르게 주변을 훑는다. 누군가는 아파트 평수로, 누군가는 자식의 직장으로, 누군가는 연금 액수로 그 사람의 성공을 재단한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은 늘 어딘가 모자라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는 삶은 영원히 평온을 얻지 못한다. 그는 외로움을 선택했다. 아니, 혼자의 시간을 즐겼다. 왜냐하면 사람들 틈에 오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남들의 시선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 시선은 점점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결국 나를 나 아닌 누군가로 만든다. 나는 누구인가? 이 단순한 질문에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침묵해왔다. 청춘의 끝에서 우리는 묻는다.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내가 진짜 잘하는 건 뭘까? 나는 대체 누구였을까?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엔 항상 조용한 한숨이 있다.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옷을 입고 남들이 걷는 길을 따라 걸었다. 남들이 칭찬하는 삶,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 그게 나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말이다. 그 모든 걸 얻고도 텅 빈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을 나는 너무 많이 봤다. 그들이 말한다. 가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수가 없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진정한 삶은 고독 속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가 외로워야 하는 이유는 고립되기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다. 타인의 평가를 끊고 스스로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비로소 내 삶이 남과 다르다는 이유로 실패가 아님을 알게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남들과 다르다면 그건 더 늦게 꽃 피우기 위한 여정일 수 있다.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게만 충실하라. 중년의 지금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져야 한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선택한 삶을 꿋꿋이 걸어가는 힘. 그 힘이 바로 이제야 갖게 된 진짜 자산이다. 쇼펜하우어는 속삭인다. 남들과 다르다는 건 당신만의 길이 있다는 뜻이다. 그 길에서 진짜 나를 만나라.
그 해답을 찾으려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바깥을 향해 묻는다. 남편이 문제일까? 아내 때문일까? 직장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 내가 너무 착해서 손해만 보고 사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들이 향하는 곳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생의 대부분은 고통이다. 행복이란 고통이 멈춘 짧은 순간을 그렇게 부를 뿐이다. 그는 우리에게 묻는다. 정말 당신은 지금 편해지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행복을 쫓고 있는 것인가? 편안함과 행복은 전혀 다른 말이다. 행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다. 사라지기 쉽고 오해하기 쉽고 지나치기 쉽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오히려 행복이란 단어부터 머릿속에서 없애야 한다. 그 순간 당신은 편해진다. 그는 말한다. 고통은 줄이는 것이지 행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고.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다. 너무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어딨나? 짠물은 마실수록 더 갈증을 부른다. 우리는 어쩌면 행복이라는 바닷물을 들이마시며 스스로를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는 덜어내는 삶을 말한다. 가진 것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 이건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이건 실전이다. 그리고 그 실전의 시작은 비교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된다. 비교하는 마음을 털어낸다. 남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을 버린다. 남이 잘 되는 걸 보며 내 삶이 초라해 보이는 그 착각을 멈춘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된다.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좋은 집을 샀다는 이야기.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간 사진을 올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자식 자랑으로 SNS를 가득 채운다. 그럴 때면 괜히 마음이 초라해진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행복은 타인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내면에만 존재한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숨을 쉰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 시간, 지금 나의 방식으로 하루를 견뎌낸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일 수 있다는 걸. 비교를 멈춰야 비로소 깨닫는다. 아, 내 삶도 나름 괜찮구나. 라는 말이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진짜처럼 느껴진다. 행복이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고통이 잠시 멈춘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찾던 바로 그것일 수 있다. 비교가 멈추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바보처럼 모든 걸 짊어지고 살아왔을까? 이제는 놓아도 된다고. 이제는 좀 쉬어도 된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해준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 누구의 평가도 아닌, 누구의 인정도 아닌, 그저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시간. 그때 비로소 삶은 조금씩 나에게 자리를 내어준다. 이제야 깨닫는다. 세상을 이기려 했던 시간보다 나를 이해하려 했던 시간이 더 값진 시간이었음을. 중년의 삶은 늦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땐 그냥 피하라. 사람이 가장 지치는 순간은 몸이 피곤할 때가 아니다.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 믿었던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생각지 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질 때다. 특히 중년이 되면 웬만한 고생은 견디지만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줄어들어야 한다는 말,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말이 이제는 절절하게 와닿는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통의 80%는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는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라 여겼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한다. 의도와 다르게 말하고 기분에 따라 상처를 주며 자신의 감정을 나에게 떠넘기기도 한다. 중년의 당신이 지금 힘든 건 운이 막힌 것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냥 너무 많은 사람과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는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도 있지만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늘 말한다. 나는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내가 너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지만 진심은 결코 그렇게 쉽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 거리 두어라. 괜찮다. 예의 있게 조용히 침묵으로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피한다고 비겁한 것이 아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설명하려 하지 마라. 그건 고통을 반복하는 일이다. 지금 당신은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배려했고, 충분히 참아왔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다. 살면서 단 한 번쯤은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충실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시간이 늦었어도 괜찮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의 다른 이름이다. 그리고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이 제 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다쳤다면 그 사람이 바뀌길 기대하지 마라. 바뀌지 않을 사람에게 기대하는 순간 상처는 깊어지고 회복은 더뎌진다. 그럴 땐 그냥 피하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평온을 위해, 당신의 내면을 위해, 당신의 하루를 위해.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사람과 멀어질수록 자신에게 가까워진다. 체면이 밥 먹여주던 시절은 끝났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온다. 사람들 앞에선 멀쩡한 척 웃었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허탈감이 몰려올 때 말 한마디 못 꺼내고 속은 부글부글 끓었는데 돌아서서 괜히 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까지 체면을 차려야 했을까? 누구도 내 진심을 물어보지 않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애써 웃고 있었을까? 중년이 되면 어떤 얼굴로 살아왔는지가 그 사람의 얼굴이 된다. 그러니 체면에 들인 힘이 이제는 얼굴의 주름이 되어 돌아온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명예란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시선을 빌려 자기 삶을 들여다봤다. 이렇게 하면 욕먹지 않겠지. 이 말하면 이상하게 안 보이겠지. 남들처럼만 하면 괜찮겠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남들처럼 해도 괜찮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건 남의 삶이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한다. 체면과 명예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불필요한 허상이다. 진짜 위험한 건 세상이 아니라 체면이다. 체면을 지키느라 진심을 말하지 못하고, 체면을 지키느라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체면을 지키느라 진짜 자신을 잃는다. 그런데 말이다. 체면은 밥을 안 먹여준다. 체면은 늦은 밤에 잠을 안 재워준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하고 싶은 일, 정말 원하는 삶은 체면 밖에 있다. 그러니 이제는 살짝 내려놓아도 괜찮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도 괜찮고, 성공한 사람처럼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꾸미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 못한다. 다들 자기 체면 챙기느라 바쁘다. 그러니 이제 체면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살아라.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질수록
진짜 자신의 중심에 가까워진다. 중년 이후의 삶은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충실할 때 비로소 깊어진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시간. 언제부턴가 혼자가 익숙해졌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가 불편하고 괜히 수다 떨다 돌아오면 더 피곤해졌다. 젊었을 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살아있음을 느꼈는데 지금은 조용한 방 안에서야 비로소 숨을 쉬는 것 같다. 처음엔 내가 이상한 줄 알았다. 괜히 우울해진 걸까? 사람이 싫어진 걸까?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고독은 비참함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작이다. 그 말이 이제는 이해된다. 고독 속에서 들리는 건 타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마음이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 질문은 혼자일 때만 가능하다.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들의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들의 기준이 내 선택을 흔든다. 그러니 우리는 가끔 혼자가 되어야 한다.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일 때 진짜 내가 보인다. 중년이 되면 쓸데없는 말보단 조용한 눈빛이, 복잡한 만남보단 익숙한 침묵이 더 위로가 된다. 아무도 없는 새벽, 창밖 가로등 불빛 아래 혼자 걷는 산책길, 밥 다 먹고 설거지 끝난 뒤 잠시 마시는 차 한 잔. 그런 순간들이 쌓여 나를 다시 세운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침묵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대화다. 당신이 지금 고요한 시간을 원하고 있다면 그건 회피가 아니라 성장이다. 그건 무너짐이 아니라 회복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자신을 탓하지 마라. 지금 당신은 자기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당신만의 시간, 그 조용한 세계가 당신의 다음 삶을 준비하고 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 가끔 그런 날이 있다.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하루가 다 지나버린 날. 창밖은 어두워졌고 달력은 어느새 한 장 더 넘어갔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고개를 든다. 지금 시작해도 될까? 아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40을 넘고 50이 되고 60을 앞두고 이제 뭔가를 바꾸기엔 너무 멀리 온 것 같을 때, 그럴 때 마음 한켠에서 조용히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냥 지금처럼 살아. 괜히 움직였다가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지금 이만큼이면 괜찮은 거야. 그 말이 제일 설득력 있을 때가 마음이 가장 지쳐 있을 때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사람은 익숙함에 머무르려 하고 그 익숙함은 종종 불행의 다른 이름이다. 지금 당신이 고민하는 그 변화는 어쩌면 오래전부터 꿈꾸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타이밍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금 모자랐을 뿐.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왜냐하면 삶은 끝이 아니라 방향으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어느 방향을 향해 걷느냐가 얼마나 빨리 걷는지보다 중요하다. 오늘 한 걸음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길일 수 있다면 그건 새로운 시작이다. 중년은 그래서 의미 있다. 우리는 이제 알기 때문이다. 어떤 선택이 나를 아프게 했고 어떤 순간이 나를 성장시켰는지를. 그 깨달음은 늦게 온 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였던 거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진짜 인생은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진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늦지 않았다. 망설이지 마라. 지금 당신이 떠올린 바로 그 일,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변화, 그게 당신 인생의 다음 장이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간다.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아름답다. 지나간 시간 앞에 서면
자꾸만 눈물이 난다. 지나간 일은 잊으라고들 말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진짜 잊히지 않는 건 늘 사소한 순간이다. 무심히 던진 말 한마디, 그날 그냥 지나친 얼굴, 한 번 안아줄 걸, 한 번 더 말 걸. 그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또렷하게 떠오른다. 잊어야 하는데 잊히지 않는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다시 아프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날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인간은 기억하는 존재이기에 아프고 기억을 통해 성장하기에 위대하다. 그 말이 지금 가슴에 꽂힌다. 우리는 모두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끌어안고 산다. 되묻지 못한 말, 되돌리지 못한 감정, 되살릴 수 없는 사람. 그 앞에서 우리는 가끔 무력하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지나간 시간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지금의 나를 만든다. 지나간 것에 자꾸만 마음이 쏠릴 때는 그만큼 지금의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다. 중년이 되면 후회가 더는 철학이 아니라 하루를 이끌어가는 감정이 된다. 그 감정을 무시하지 마라. 도망치려 하지 마라. 그저 가만히 안아줘라. 그땐 정말 힘들었지. 그 사람 정말 보고 싶다. 왜 그땐 그 말을 못했을까? 이런 문장들을 조용히 다정하게 자신에게 건네라. 지나간 것은 다시 오지 않지만 그 시간을 받아들이는 당신의 태도는 지금 이 순간을 바꾼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한다. 삶은 의지를 조율하는 예술이다. 그 누구도 인생의 끝에 남는 건 결국 마음이었다. 사람은 결국 언젠가 떠난다. 누구도 예외는 없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를 살아간다. 돈을 더 벌고 싶고, 남들보다 나아 보이고 싶고, 이왕이면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다. 그 길 위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많지 않다. 그 말이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가슴에 남는다. 젊을 땐 몰랐다. 뭔가 이뤄야만 의미 있는 인생인 줄 알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해 보여야 살아있는 기분이 드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제는 안다. 그 모든 게 결국 남지 않는다는 걸. 사람들이 나를 잊고 물건은 흘러가고 이름은 사라지고 기억은 아주 천천히 희미해진다. 결국 남는 건 내가 남긴 말, 내가 준 따뜻함, 내가 참은 순간, 내가 품었던 마음. 그것만이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도록 머문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한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당신이 남긴 자비의 순간이다. 인생이 끝나갈수록 사람은 더 단순해진다. 화려했던 것이 초라해 보이고 크게 벌었던 일들이 별거 아니게 느껴진다.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보인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미운 마음으로 살았는가? 탐욕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버티면서도 사랑하려 애썼는가? 이 질문에 떳떳하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말이 흐려지고, 말이 흐려지면 관계가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면 인생이 고단해진다. 그러니 삶이 힘들어질 때마다 자기 마음부터 돌아봐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간의 본질은 마음이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삶은 무엇을 얻었든 헛된 것이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 바빠서 잠시 잊고 있진 않은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자기 마음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가? 삶이 끝날 무렵 우리는 결국 마음으로 평가받는다. 따뜻했는가? 다정했는가? 자비로웠는가?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완성시킨다. 인생의 끝에 남는 건 결국 마음이었다. 나는 나로서 충분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깥에서 보면 별거 없어 보인다.
그저 버티며 나이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 속엔 말 못할 눈물, 참아온 분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절망이 숨어 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처럼 보여도 그 하루를 견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생각과 인내가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당신이 그 하루하루를 버텨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위대하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위대한 삶은 고요하게 쌓인다. 중년이 되면 모두들 묻는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내가 해온 이 모든 것이 과연 옳았을까? 그리고 대답이 떠오르지 않을 때 괜히 초라해진다. 하지만 인생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문장을 써가는 것이다. 그 문장이 서툴러도 괜찮고, 때론 줄이 끊겨도 괜찮고, 남들보다 길어도 짧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그 문장이 온전히 나라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써온 인생, 누가 대신 써준 것도 아니고, 누가 조종한 것도 아니다. 당신이 기꺼이 선택했고, 때로는 울면서도 밀고 나간 그 한 줄 한 줄이 모여 지금의 당신을 만든 것이다. 어떤 실패도, 어떤 후회도 지워야 할 흠이 아니다. 그건 이 삶이 진짜였다는 증거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을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온다.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 더 가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보여주기 위한 인생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해왔기 때문이다. 부족한 날들도 있었고, 무너진 날들도 있었지만, 당신은 늘 다시 일어났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아왔다. 그 삶은 결코 작지 않다. 결코 초라하지 않다. 당신이 걸어온 그 모든 시간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희망이 된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한다. 나는 나로서 충분했다. 그 어떤 이름도 수치도 비교도 없이 지금의 나 이대로 괜찮다.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그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은 당신으로 살아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해낸 것이다. 이 글을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이미 자기 인생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버텨줘서 고맙습니다. 울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